진태석이 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이 말은 누군가에게 던진 선언이기 전에 정원이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사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정원의 인생은 멈춰 있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정원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녹음 파일, 그 단어 하나에 정원의 손이 굳었습니다. 녹음 파일, 그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단서였습니다. 정원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원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 그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판 위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사람의 인생을 서류 한 장처럼 접어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파일이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이 스스로에게 묻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정원이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끝냈다는 걸요. 하늘은 말렸습니다. 정원아, 이건 네가 감당할 판이 아니야. 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누명 벗겨드리고 싶어요. 그 한 문장에 하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진태석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이 필요하다는 걸요. 무죄 밝히려고 진태석 자백도 받아낼 거예요. 같은 시각 진태석은 서재에서 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감히 날 깜빵에 쳐넣을 생각을 해? 그의 분노는 소리보다 먼저 공기를 눌렀습니다. 농지 몇 필지를 처분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바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수기 전에 희망부터 꺾는 사람. 정원에게 희망은 하나, 아버지 차기범의 결백. 그걸 다시 짓밟으면 정원은 스스로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때 한혜라가 움직였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게 최선이야. 엄마의 말이었지만 딸을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정원은 묻습니다. 엄마는 뭘 지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한혜라는 답합니다. 지금은 너 하나 살리자고. 다 무너질 수는 없어. 그때 한혜라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공난숙. 정원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난숙의 힘이 필요했다는 말. 그 말은 곧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렵게 쌓은 모든 걸 내려놔야 할 수도 있어요. 정원은 이미 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이름, 가족, 그 모든 걸 미끼로 올려야 진태석이 움직일 거라는 걸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약속된 장소, 건양그룹 별장 뒤편 창고. 정원은 혼자 들어갔습니다. 미끼가 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USB 하나가 흔들립니다. 이 안에 진태석 회장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집니다. 정원은 묻습니다. 조건은요?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정원은 확신합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립니다. 진태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감히 내 자백을 받겠다고? 정원은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말합니다. 아빠 누명 벗겨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감정 상승, 절제. 진태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차기범? 그 늙은이?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정원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집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압박, 조작하신 거네요. 증거도, 사람도. 진태석의 이성이 무너집니다. 분노.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하면 세상이 따라와. 그 말은 자백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원은 압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증거를 지울 거고 누군가는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래도 정원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진태석이 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2.0초 침묵. 그리고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낮게. 하지만 전쟁은 항상 총성이 울린 뒤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잔인해집니다. 정원은 자백이 녹음됐다는 사실보다 그 자백을 누가 먼저 손에 쥐게 될지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정원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경찰보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녹음? 그거 하나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 웃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카드를 쥐고 있다는 확신. 그때 공난숙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넌 지금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긴 게 아니야.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공난숙이 녹음 파일 하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여자가 원하는 건 판 그 자체라는 걸요. 공난숙은 정원의 귀 가까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차기범 재심은 시작되겠지.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사라질 수도 있어.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무너질 수 있다는 뜻. 정원은 그 누군가가 하늘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당신들이 늘 써먹던 방식이잖아요. 그 말에 공난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난숙은 정원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전환. 그때 한혜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정원아, 이제 그만하자. 1.0초 침묵. 그 말에는 엄마의 얼굴과 겁에 질린 인간의 얼굴이 겹쳐 있었습니다. 차갑게. 한혜라는 정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는 날 지키고 싶은 게 아니죠. 한 박자 엄마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죠. 숨 멈추는 침묵 1초.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늘하게 진태석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장면은 그에게도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정원, 넌 아직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 재심, 자백, 그거 다 좋아. 그 전에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버리는 싸움이구나.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부 내려놓을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자리도, 이름도, 가족이라는 말도, 대신 아빠 누명은 반드시 벗길 겁니다. 그 순간 공난숙이 처음으로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래, 그 선택 후회하지 마라.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위치로 내려왔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섰다는 것도요. 정원은 마지막으로 진태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진태석 회장님, 당신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법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전부 내려놓겠다고 말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각자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원을 이용해 올라설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정원을 먼저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누군가는 정원을 지켜야 자기 죄가 가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끝장낼 사람은 눈에 담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그 순간에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는 건 판이 공개되는 순간이었고, 공개되는 판은 언제나 조작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짧고 마른 웃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오해를 증명할 시간이 이제 시작됐네요.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없다는 걸. 진태석은 법정에 서기 전까지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그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원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고, 약속은 이유 없이 취소됐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하게. 그 고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먼저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방식. 정원은 혼자가 되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되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우려 했는지, 누가 뒤에서 문을 닫았는지. 그때 하늘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진태석 쪽에서 녹음 파일을 가짜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 정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데요? 하늘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 증거보다 증언. 그 말에 정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이 분노에 못 이겨 입을 열던 순간 자신이 내가 했다고 외치던 그 표정. 정원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건 파일이 아니라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이라는 걸. 정원은 다시 한번 모든 걸 버리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까지 정원은 공개적인 자리에 스스로 나섭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제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만든 사람은 지금도 떳떳한 얼굴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사, 소문, 사람들의 시선. 진태석은 처음으로 여론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진태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막아온 판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합니다. 정원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선택. 엔딩 전 클리프. 정원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도망쳐야 할 차례예요. 엔딩 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싸움은 이제 증거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지,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마지막 단정. 정원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자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원의 말에는 분노보다 설명이 있었고 복수보다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사람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그 질문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진태석은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권력은 질문이 없을 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기사 하나가 나왔고 정원의 이름 옆에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주장, 확인되지 않은 녹음, 개인적 원한. 정원은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건드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태석의 반격은 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주변에서 조용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오래 알던 지인, 심지어 도움을 약속했던 사람들까지. 0.8초 침묵.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힘들 것 같아. 정원의 내면. 정원은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그 한 단어. 정원은 그 무서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습니다. 누가 남았고 누가 떠났는지. 전환. 그날 밤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을 찾아갔습니다. 차기범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1.0초 침묵.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원아,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은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정원의 감정.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멈추면 그게 진짜 끝이에요. 한 박자. 아빠 인생이 여기서 확정돼 버려요. 침묵 1초. 차기범은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환. 그 시각 진태석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향한 공격을 사건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서늘하게. 사건은 사람을 침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속도. 정원은 자신을 둘러싼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이제 여기까지구나. 정원은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도망치는 순간 이 싸움은 끝나버리니까요. 며칠 뒤 정원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고라는 걸. 서늘하게. 조사실에서 정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기록하세요.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정원의 이름은 더 크게 퍼집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으로. 진태석은 그 흐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티네. 그 말에는 감탄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환. 하지만 진태석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속도. 정원에게는 하늘이 있었고 미항이 있었고 아직 말하지 않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0.8초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정원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마지막 선택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이제는 공격하기로. 엔딩 전 클리프. 정원은 카메라 앞에 서며 낮게 말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강조. 진태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은 처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에. 그리고 이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낮게. 여기서 끝나지만 진태석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2.0초 침묵. 사람들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항상 큰 소리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균열이 번질 뿐입니다. 정원이 카메라 앞에 서고 난 뒤 진태석의 하루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늘어났고 잠은 줄어들었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되묻게 됐습니다. 그 녹음 진짜일까? 진태석은 자신의 말을 누군가가 들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순간에 입을 열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실수는 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전환, 진태석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래된 사람, 늘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온 사람, 낮게, 정원, 어디까지 왔지? 0.8초 침묵.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에 진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면 독백톤. 진태석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늙었나? 그 질문은 그에게 공포였습니다. 전환, 같은 시각. 공난숙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이 싸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낮게, 냉정. 이제야 판이 열린다. 차분. 공난숙은 정원의 인터뷰를 끝까지 봤습니다. 중간에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원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 말에는 경계와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한혜라를 찾았습니다. 이제 미루면 안 돼. 한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은, 정원도, 진태석도 모두 잃게 된다는 뜻. 한혜라 내면, 한혜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욕망이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길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혜라는 정원에게 연락합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오늘 집으로 와. 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안전이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분. 하지만 정원은 가기로 합니다. 피할수록 상대는 더 잔인해지니까요. 집, 정원이 자라온 공간. 하지만 그날의 집은 기억 속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한혜라의 첫 마디였습니다. 정원의 응답.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한 박자. 엄마가 무너지기 전에. 그 말에 정원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원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너질까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버려질까봐 이러는 거죠.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원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거짓을 끝내는 싸움이라는 걸 정원은 하늘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공개해요. 중간에서 조정하지 말고. 하늘의 반응. 하늘은 짧게 웃습니다. 그럼 돌아갈 길은 없어. 원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진태석의 이름 앞에는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의혹. 의혹은 죄가 아니지만 권력을 가장 빨리 좀먹는 독이었습니다. 87회는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태석의 끝이 아니라 정원이 자기 인생을 되찾는 첫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입을 열게 됩니다. 의혹이라는 단어가 진태석의 이름 옆에 붙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외면하기에도 너무 무거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0.8초 침묵. 세상은 늘 진실보다 의심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차분. 정원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피하는 시선들, 전화기 너머에서 짧아진 대답들. 사람들은 정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원과 엮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정원의 내면. 그 순간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싸운다는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같은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요. 전환. 그날 오후 정원에게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 정원은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은 정원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진태석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그 곁에서 밀려난 사람. 낮게. 배신자.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 없어. 진태석은 지금도 사람을 치우는 중이야. 정원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원의 판단. 정원은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저한테 말하죠? 침묵 1초.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나도 살고 싶어서. 선을. 그 대답은 정원에게 충분히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 앞에서만 진실해지니까요. 전환. 정원은 그날 이후 하늘에게조차 모든 걸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싸움에서 정보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쥔다. 정원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전혀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낮게 정원이 혼자 움직입니다. 진태석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혼자는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였으니까요. 서늘한 확신, 때가 됐군. 그 한마디는 결정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법으로 치지 않기로 합니다. 여론으로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칩니다. 정원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자주 서 있기 시작합니다. 전화기에는 끊어진 번호가 여러 개 남아있고 문자에는 의미 없는 문장들이 도착합니다. 0.8초 침묵. 위협은 항상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시작됩니다. 정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늘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어요. 하늘의 톤. 하늘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겁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네. 하지만 정원은 하늘의 그 말이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싸움. 이 싸움에서 끝까지 남는 건 진실이 아니라 버틴 사람이다. 정원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정원은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받습니다. 낮게 또렷. 멈추지 않으면 다 잃는다. 발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저장합니다. 이제는 위협조차 증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정. 낮게 정원은 혼자가 되었고 고립되었고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태석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궁지로 몰아넣을수록 정원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초 침묵.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상대입니다. 사람은 위협에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 단계는 공포가 아니라 의심이다. 정원은 이제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누가 이미 자신을 팔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 싸운다는 건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같은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정원은 이 시점에서야 깨달았다. 정원은 하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늘은 너무 많은 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원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늘 곁에 있었지만 끝까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을 찾아왔다. 늘 중립적인 얼굴로 상황을 정리해주던 사람. 도움이 되기도 했고 방해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정원은 그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쯤이면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는 숙인 척했다. 이제 자신을 멈추게 하려는 단계라는 걸 정원은 분명히 알아차렸다. 정원은 아무 일 없는 듯 되물었다.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원에게는 충분했다. 정원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웠다. 아직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지금은 확신보다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원은 하늘에게 단 한마디만 전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있어요. 하늘은 묻지 않았다. 누구냐고도 왜냐고도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럼 미끼를 던져보자. 다음날 정원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말을 밖으로 흘린다면 그 사람은 분명해진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진태석 쪽에서 먼저 포착됐다. 정원은 확신했다. 확실히 있다. 우리 안에. 정원은 배신자를 바로 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겠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원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 배신은 언제나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회 앞에서 완성된다. 정원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결정적인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며칠 뒤 그 자료는 왜곡된 형태로 외부에 흘러나왔다. 정원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웃었다.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은 예상보다 더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태석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간접은 끝내자는 말이 전해졌다.
정원을 직접 보겠다는 뜻이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피하지 않기로 한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는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만남 이후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정원일지 아니면 진태석일지였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게 된다.